복귀 신호탄.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일을 했길래 복귀 신호탄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복귀의 어떤 한 첫 발걸음이 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이제 사임한 이후에 두문불출해오다가 얼마 전에 뭐 집 앞 모처를 산책하는 그런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3일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을 보좌했던 당직자들과 서울의 시내 모처의 중식당에서 만찬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날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동 의원과 당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 명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동안 보좌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요새 시간이 많다, 책도 많이 읽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이런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향후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 당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당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들과 이렇게 물밑 교류를 이어가면서 어떤 지지층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지지층 자지기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당내 세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 그래서 뭐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크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화제성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는 뭐 햄버거집에 가는 뒷모습에 운동화까지 이제 기사화됐고요. 이제는 당직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직자 만나는 것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붙여봐도 이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실제로 선거를 함께 띄워준 그 당직자들의 어떤 노고를 위로하고 또 치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알려질 것을 뻔히 알면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행위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의지와는 별개로 현재 각종 어떤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상당히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이걸 기호지세라고 호랑이 등의 탄형국이다. 네. 즉 자신이 원하든 안 원하든 호랑이 등에서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엇만 했다 그러면 증폭돼서 언론에 보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심평 변호사가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좀 늦춰달라는 요청을 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바로 또 반박을 하면서 그런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면서 불이 지펴지는 모양새인데, 자, 향후 전개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당대회 다가올수록. 그렇죠. 이제 전당대회가 뭐 일단은 6월 말 7월 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판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저는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행보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총선 이후에 비대위원들 만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을 만났다는 건데, 그렇다면 본인의 세력화에 어느 정도는 나서고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행보를 펼쳐나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보면 여기 전임미답의 색다른 활약상을 펼쳐나갈 거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뛰어든다면요.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 심평 변호사의 저 전임미답의 색다른 활약상이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이 했던 전당대회 연기 요청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거짓말이다라고 바로 받아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꼬집으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어조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기대감 어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그러면 당직자들도 만났고 비대위원들도 만났는데 여기서 크게 대비되는 것이 대통령실이 만찬하자는 건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전당대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바로미터는 결국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본인이 결단하는 걸 겁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화해하는 무드로 갈 것인지를 결단을 해야 될 텐데, 이 과정은 앞으로 대통령실과의 뭐 만찬이라든지 또는 뭐 공개 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사될지 여부를 두고도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장가희 기자, 그리고 방금 자막에 나갔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카페인가요?
2배로 늘었다. 이게 사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한 포털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카페가 있는데요. 네. 개설되던 2020년 7월부터 총선 전까지의 회원 수는 18,000명가량이었는데 선거 참패 이후 현재까지 4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총선 패배를 따져보는 백서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이 백서에 나오는 이 패배 요인 분석 설문조사가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층을 더 결집하게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번 총선 패배 요인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2조 심판론 또 원톱 체제가 실효성이 있었느냐 이를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은 패배 책임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하면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설을 놓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일단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나서 네. 당분간 쉴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런 기조도 보였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럴 것 같다라는 예. 얘기 들었는데 뭐 가만히 냅두질 않네요. 네. 당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재등판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거는 뭐 특정인을 좀 지목해서 네. 그렇긴 하지만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예. 들고 나왔던 것이 오히려 재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게 그렇게 아닌가. 보십니까? 예, 가능성은 예. 3주 전보다는 2주 전이 높았고 예. 2주 전보다는 일주일 전이 높았고 예. 예, 가면 갈수록 가능성은 높아지는 건데 네, 어쨌든 이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까지 여건이 굉장히 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저희가 한번 흥미롭게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